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를 노래하는 최태선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역사를 노래하는 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의미롭네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박사님. 네, 많이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노래도 하지만 현재 서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럼 교수님이신 거예요? 네네. 오. 네. 그런데 노래를 하시는데 그 많은 노래 장르들 중에서 네. 저희 옆에 계신 문영 사회자님은 트로트를 하시거든요. 네, 좀 가요.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근데 저희 박사님은 어느 장르의 어떤 노래를 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네. 트로트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트로트 노래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제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네.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저의 삶을 좀 비추어서 네. 역사에 관한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역사에 노래를 대한 네네 그래서 저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저의 삶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난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 역사적으로 볼 때 네. 일제 시대도 있었고 강점기 네. 시대 네. 또 강제징용 아버지의 어떤 경험 아,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저의 삶이 대가난이 3대까지 대물림되는 어이구. 어떤 현상에서 느끼는 바를 우리 독립운동 후손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좀 알리기도 하고 같이 네. 공감도 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잠깐만, 네. 어떻게 보면 네. 교수님인데 네. 또 노래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계시다는 것도 조금 신선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의미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보통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노래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가요든 그쵸. 트로트든 네. 역사라는 하나의 컨셉을 잡고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네. 말씀 도중에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어릴 때부터 좀 네. 너무 가난해서 좀 힘들었어요, 많이. 아.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를까? 왜 이렇게 힘들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든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점점 이제 제가 어른이 되면서 예. 아버지의 어떤 삶을 옆에서 보다가 보니까 독립운동 후손이라서 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는 네. 왜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왜 이렇게 다를까? 차이가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알려주신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그래서 후손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저부터도.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이 네. 닥쳤을 때는 늘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네. 독립운동을 독립운동. 하셨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알만한 혹시 무슨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는 최무길 할아버지가 저희 친할아버지시고요. 제가 막내 손녀입니다. 그래서 네. 김천에 독립운동 가셨고요. 네, 할아버지는. 네. 당시 그 3.1 운동, 예, 그 예. 3.1절 운동이 네. 막 전국으로 발발하게 일어날 네, 네. 때 우리 김천에서부터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해서 할아버지가 나서서 네. 실제 사람들을 동원하고 운동을 좀 확산시키는데 같이 많은 활약을 하셨고 네. 또 그 당시 1919년 4월 15일 날 저녁 8시에 네. 그 김천 평화시장 옆에 보면 일본 헌병 부대가 네, 있었대요. 예, 예. 네, 거기서 만세 삼창을 혼자 독단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분대에 뛰어들어서 네. 하시고는 바로 이제 태형 90태 받으시고 대구지방법원 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네. 많은 어떤 고초를. 고충을 당하시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역사를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태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90태면은 90대를 맞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태형이 때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데 그 네. 태, 1태라는 게 예. 되게 무서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람의 피부를 이렇게 벗겨서 네. 실로 묶어서 연을 달아서 날리기도 하고 그것도 태형인 거죠? 네, 되게 막 고통스러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아. 때리는 거는 기본이고 단순하게 이렇게 맞는 네. 거를 뿐만이 그렇게 아니라 눕혀서 때리고 맞는 그런 걸 떠나서 그거보다 더 혹독한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 태형 맞으면 네. 걸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돌아가시고. 근데 네.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지게에 이렇게 지고 아. 오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네 지금 발로 마음에 걸어오지 못하고. 네네. 그래서 갑자기 왜 그 우리가 다양한 네. 그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경건해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다운됐다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새롭게 경건함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전해 들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네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님의 그런 어떤 고충이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유관순 그 안중길 유관순 네. 그 당시에 3.1 운동 하셨을 때 주도했던 게 김천에서는 할아버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할아버지 이제 네네.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네. 알아보니까 이제 김천의 독립운동가 채무길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많이 다 자료들이 나오는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김천의 시에 또 그 문화관에 가서 네네네. 보니까 큰 책에 또 할아버지가 이름이. 거기에 실려 있고 또 김천의 독립운동가 해서 또 작은 책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을 같이 좀 연구도 해주시고 많이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잠깐 이제 분위기를 네. 잠깐 풀으려고 드린 얘기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왠지 갑자기 네.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시고 자부심이 막 그냥 쭉 올라오는 걸 느끼네요. 아니 자부심을 아, 진짜예요? 가지셔도 돼요. 진짜예요? 네, 아니 왠지 네. 말씀에도 그 내용의 힘이 네.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자존심, 자부감, 네. 그런 프라이드가 네. 느껴져서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연 때문에 노래도 네. 안중근, 역사를 다룬 네. 안중근 네. 의사라든가 독립운동이라든가 네, 네.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얼과 혼을 다룬 노래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어. 네. 몇 곡이나 혹시 취입을 하셨을까요? 그쪽 파트로 네 곡 취업했습니다. 네 곡이나. 네, 네 곡 했습니다. 작사는 직접 하셨나요? 박사님이? 글은 제가 제 이야기니까 제가 썼고요. 아. 정리는 작곡가 선생님이 좀 음악에 맞춰가지고 좀 네네네. 정리 좀 해주셨고. 그래도 쓰신 거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대단하다. 그 박사님이시잖아요. 네네. 또 학교에서 제자 양성도 하시고.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노래할 거야. 노래를 해야 되겠어? 네. 이유가 있죠.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 네. 이렇게 처음에 가르칠 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게 네네네. 뭔가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과목 중에 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렇죠. 네. 거든요 과목 예.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네네. 게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우리 여러분 30가지 버킷리스트.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좀 적어 보시고 실제 이룰 수 있는 거, 또 멀리 있는 거, 또 미래에 있는 거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어보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 처음에 좀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꿈을 찾아주는 것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는 30가지가 아니고 뭐 더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네.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리더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끌어주시고. 이루는 성취감이라고 하나요? 어허. 그런 네네.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도자로서 시키고 가르치는 걸 떠나서 저도 버킷리스트에서 꿈을 이루는 걸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솔선수범. 네네네.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거를 네네. 실체적으로 이제 현실화 시키는 데는 제가 뭔가 실행을 해야지 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를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버킷리스트로? 여러분들도 노래나 글쓰기나 악기나 뭐든? 좋아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씩 하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스스로 좀 만들어가면은 더 행복해지니까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부럽다. 네, 그러니까 저도 대학을 다녔던 네. 사람으로서 네. 솔직히 물론 존경할 만한 교수님도 계셨고 또는 외람되지만 조금 고루한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박사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동기부여랄까? 그런 것들이 더 일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네. 박사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 네. 그런 내력이랄까? 네. 그런 가풍도 있었을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가사가 좀 의미롭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는 조금 와닿았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뭔가 가깝게 다가가는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 늘 우리랑 가까이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일깨워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네.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좋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런 것 저 스스로도 좀 느끼는 아, 게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버지 52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늦둥이로. 늦둥이시네요. 완전 네네. 늦둥이네요. 어머니가 이제 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애처롭잖아요. 제가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 또 성품상 항상 칭찬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요. 아버지는 저에게 하루에 칭찬을 제가 볼 때 50번 이상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요? 네, 움직일 때마다 계속 칭찬을 이렇게 진짜 많이 놀랄 일에. 해주셔가지고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자존감. 네, 계속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학생들이 좀 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좀 우울해하고 해도 네. 아니라고 잘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어떤 정신이 여기 가슴에 있는 걸 가지고 네. 학생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사례를 들자면 어떤 남학생이 네. 아 교수님 저 이거 눈썹이 짙어서 인상이 좀 너무 험하다고 해요 이러면 아, 누가 그랬어 눈썹이 짙어가지고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 교수님이 보니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네. 그 자신감을 얻어서 네. 취업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로 네네 계기로 그래서 네.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를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 저도 자녀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50번 이상은 칭찬은 당연히 못하고 좀 많이 들었어요. 어쩌다 한두 번 혼날 때도 있거든요. 네. 저 반성을 갑자기 급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 그래요? 저 아버지가 네네. 저를 깨울 때도 네. 제 이름으로 부르면서 태선아 일어나 이런 소리를 저는 안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냥 공주? 깨울 어떻게 네 깨울 때는 등을 이렇게 썰어주고 아, 배를 주물러주고 네. 하면은 아 이거 깨우는 거구나. 오. 그리고 항상 착하다를 많이 하니까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다시 또 깨닫네. 네, 그럼- 그래서 뭐 야 뭐 이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제가 결혼을 하고도 자식들한테 애들한테 야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름 부르고 누구야 뭐 이러고 뭐 이렇게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 네네네 그대로 내 그대로 아이들에게 네. 주셨네요. 학생들한테도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잠깐만 할아버님 얘기 제가 물어봤고 네네.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아버님은 우리 네. 박사님의 아버님은 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네. 그 5살 때 네네.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아버지 5살 때 정도 할아버지가 그 만주로 독립운동을 가셨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밑에 여동생 젖동양을 하면서 친척집에 얹혀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저한테는 할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살아오시는지도 모르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 하시니까 집을 그러니까. 안 돌봤잖아요. 내팽개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친척집에서 계시면서 고학으로 또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외로운 삶을 사셨고요. 네. 아버지도 이제 할머니가 아기 때 일찍 돌아가시기 아이고. 때문에 그 할머니가 30살 때 아기 막내 고모 그 100일 때 할아버지가 1919년 4월 15일 독립운동 막 하고 한참 할 때 그 다음 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를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중간에 30살 때 돼가지고 강제징용 가셨거든요. 독립운동 후손이라는 이유로 어디로요? 1순위로 일본 거기 일본. 홋카이도 네. 강제징용 탄광촌에 네.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우리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천에서 강제징용을 되게 많이 그래요? 가셨어요. 유독? 네네, 유독. 그래서 그 감천면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다니면서 실체 그 녹취도 해가지고 논문도 예, 이렇게 예. 준비하고 했는데요. 너무 섬찟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1943년도에 네. 이렇게 강제징용 가시고 또 46년도에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네. 살아서 돌아오셨거든요. 귀국하신 네네, 천만 살아오셔가지고 제가 천만 다행이네요.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무섭더라고요. 그 상상을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셨을까. 근데 그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에서 강제징용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분들이 17살에서 네. 52살까지를 다 남자들. 강제로 남자, 그럼 거의 네, 다 남자. 데려가는 네네,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근데 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네. 가서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저를 잔치 아. 아닌 잔치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일단 저를 뭐 인사를 하고 인사를 가는 하고 그렇게 가셨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병이 뭐 네, 이렇게 네. 생기게 되면 돌병. 네, 네. 그냥 아픈 채로 화장을 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이런 것들 듣고 되새기고 하면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견뎌냈을까.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알고 보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네. 너무 이제 수모를 힘든 수모죠. 수모를 당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하지만 식민지 시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자기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잖아요.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아버지의 삶에서 볼 때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고학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네. 학자셨거든요. 할아버지도 고학으로 공부하셔갖고 학자신데 네. 아이고. 직업은 농사를 짓는 뭐 섬살이 직업이었어요. 당시에는. 당시의 산업군으로 보면 그렇게 농사잖아요. 그래서 뭐 섬살이 하시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강제징용 다녀오셔갖고 가정을 꾸려내셨고 참 여러 가지 아픈 어떤 역사적인 가정사죠. 그래서 독립운동 후손이라는 이유로 1순위로 끌려가는데 밭에서 2살 된 큰오빠 이제 눕혀놓고 농사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끌려가셨대요. 네네. 끌려가셨는데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김천에 거기 그 영화관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모아놓고 이제 기차 부산까지 가는데 네. 통제를 하잖아요. 도망갈까봐. 그렇죠. 근데 감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네. 물 마실 때는 거기 양동이에 물이 있으면 허락받고 물로 배를 채우고 네. 또 부산에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몇 달씩 해서 그 일본 끝자락 있잖아요. 북해도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최무길 할아버지 노래는 할아버지가 나라 걱정을 하는 어떤 심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나라 걱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뭔가 한 줌의 제가 되도록 나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실체 이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 불사르는 그런 내용을 이 2절에 담고 해서 할아버지가 김천 거기 평화시장에서 독립운동 하셔가지고 1절에 서두의 음악에 보면 그 김천 평화시장에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풍물놀이 음악을 앞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좀 마음이 짠하시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외람되지만 예민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민하다기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할 것 같아서 독립
그 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참 어렵게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버님도 그렇고 네. 본인도 우리 네. 박사님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듣기에 또 친일파 후손들은 잘 산다고 듣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뭐 1박 2일에도 모자라겠지만 그 이유가 왜 독립후공자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네, 친일파 후손들은 잘 사는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교수님은 박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네. 여러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고 하나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돼야 되나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독립운동 후손이고 하니까 무슨 판이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지 말고 항상 화합을 해서 우리 사회도 하나 되고 국가도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잘 지켜서 후세들한테 물려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 친일파가 어떻고 뭐 해도 저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이유가 다 있을 거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천사시나 천사. 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는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우리 주변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발 좀 하지 그만하고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로 해서 네. 또 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소통해서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뭐 날개로 이렇게 했거든요. 감추고 계신 그러니까 건가요? 천사신데요. 천사신데? 네. 제 원래 마음이 왜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독립운동 할아버지 하셨다고 또 반대 안 한 사람 아니면 또 그 다른 쪽에 있는 생각을 그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나라가 지금 위태하고 뭔가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로 뭐 힘든 국난에 처해 있는데 다 그냥 죽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 뭔가 살기 위한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네.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도 반으로 갈라졌는데 네. 영호남으로 또 갈라지고 또 당도 두 개가 지금 막 그래서 치열하게 좀 싸우고 뭐 저는 슬프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네, 아니라 네. 아니 어떻게 갈려지기도 국토도 반이고 많죠. 네. 또 영호남도 있고 정당도 두 개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건지 좀 원통이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네, 아까 하나다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한민족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얘기를 좀 네. 많은 국민들이 좀 근데 들었으면 왜 좋겠다. 이렇게 슬프게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너무 거는 오대오죠 저희는 지금. 맞아요. 네,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이신지 그래서 알겠다라는 다르다. 생각을 계속 하면서 박사님 그게 다르다.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깊이 역사를 자꾸 이렇게 대세를 올라가면 네. 우리가 제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가 되어서 네. 정말 보살펴주고 다독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이런 민족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네. 그럼 여기서 개인적인 멋지십니다. 질문 하나가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니 집안의 내력도 그렇고 네.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그냥 호기심적인 질문이에요. 왜 역사학과를 가서 역사 교수님이 안 되시고 왜 경영학일까? 이게 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력이 끝이었거든요. 네. 예, 후손들은 원래 직업도 거의 한 7, 80%는 직업이 없어요. 일단 그냥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 하면은 그 가난한 수준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가난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예요.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졸업 네. 여행. 네. 당시 7,000원 내야 되는데 저 혼자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친척분이 저보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커서 가면 된다.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다.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당시 후손이라서 이런 처해 있는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삶을 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언니가 이제 생산 현장 일을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23,000원씩 보내줘서 그거로 이제 중학교를 김천 성여중을 다녔는데요. 네. 당시에 저 혼자 이제 외투가 없더라고 겨울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교 다닐 때는 집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20년 만에 고종 사촌 오빠를 찾아서 이만저만 설명을 하고 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고종 사촌 언니가 돈은 못 보태주고 밥은 먹여준다. 그래서 아침 그렇게 2년을 얹혀서 살면서 아하. 그 방은 방이 아니고 창고였거든요. 근데 창고에는 불을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냉방이. 네, 그 우리 담요에 보면은 장미 그려진 담요 예전에 많았죠. 네. 그거 이제 깔고 제가 누우면 딱 맞아요. 저 한 누우면. 그 공간이. 네, 네, 공간이. 근데 책을 몇 개를 놓고 제가 학생이잖아요. 네. 아, 이렇게 학교를 다녀서 너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네, 학교를 한탄을 가서 한 게 너무 좋다? 아니고 저는 이렇게라도 내가 네, 공부할 수 있고. 대단하시네.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 네. 낮에 친구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야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2년 동안 점심을 굶었어요. 밥 안 먹었어요. 2년간요? 네, 2년제잖아요. 항상 성장이잖아요. 네네. 김천 지금은 과학대학교인데 그 당시 김천 전문대학교 치과위생과 제가 다닐 때 점심 먹는 그 시간에 학교 교정에 앉아서 음악을 들었는데요. 민들레 홀시대요 노래가 나온 거예요. 네. 아, 박미경. 예, 그 노래 들으면서 아 제가 나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 민들레 홀씨가 꽃이 노랗게 펴서 이렇게 막 씨를 막 날리면서 제가 제 인생이 펼쳐지는 삶이 왔으면 좋겠다 상상을 막 네.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335 내려오면서 야 태선이 네 점심 먹었니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식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저는 식당을 한번 보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학교 그 식당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 혼자 이렇게 살살 올라가 봤어요. 근데 식당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 식판 안에다가 밥하고 뭐 이렇게 국하고 김치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학생들이 335 친구들이 저기 올라가서 저런 밥을 먹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냥 뒤돌아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구경하고. 그래서 저는 식판에 밥을 준다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 잠깐만요. 네, 운동화 하나로 2년 동안 계속 그런 이 말 얘기를 신고. 우리가 잠깐만 이게 지금 아니 오늘 우리 그 모신 네. 게스트분들이 네.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내용들이 좀 그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네네.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눈물은 눈물이고 말은 말이고 이렇게 좀 하려고 저 나름대로 네.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근데 것 저기 같아요. 잠깐 죄송합니다. 네. 그 내용은 어쨌든 참 울컥한 내용인데 분위기 전환 삼아. 근데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왜 역사 교수님이 안 되고 삼천포로 가셨어요? 박사님. 삼천포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네네. 거 이런 거 왜 제가 또 마케팅 잘해요. 경영을 택하게 됐나? 우리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바짝 차려야죠. 근데 네네. 방금 전문대에서는 네네. 취생을 또 그러네. 하셨다고 네네네. 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네. 잠깐만.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네. 삼천포 가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정신 집중? 집중요. 네. 네. 취생을 왜 갔다가 시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역사를 안 가고 왜 역사를 갈 형편이 안 돼서 과정을 정상적으로 못 밟으니까 네. 이상하게 둘러서 이제 여기까지 돌아서 온 갔다. 건데 진짜 제 동네 바로 밑에 그 친구는 저희 동네 시골의 그 친구는 역사학과를 가서 선생님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역사 선생님. 그쵸. 그거 뭐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저는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저도 우리 이제 나올 거예요. 2부에서. 네, 2부에서 이제 그래서 학교 아이고 참 많다 진짜로. 네.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네. 제대로 못 다녔어요. 네. 저는 이제 가난해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다니는 그러니까 학교. 가난해서 이 고등학교. 네네네 가난해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다니는 어.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러면 대구에 엄밀히 네. 따지면 경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삶의 가난해서. 현장에서 그렇죠. 삶의 뭔가 현장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예, 그쪽으로 생업을 갈 위해서 수 살아가다 보니까 선택하는 네. 그쪽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는 없었다. 예. 운명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음. 저희가 계속 아이고 힘들죠. 그러니까. 힘드시죠. 어떡하나 아니,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듣게 힘들지만 됐거든요. 좋아요. 네. 근데 이 작고 왜소한? 어린 여성에게 여자친구에게 그런 가난과 고난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삶이 되게 우울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었죠. 네,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네. 사춘기가 저한테는 사치였고요. 오. 그래서 늘 제가 판단을 하고 제 삶을 개척을 했어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어떤 생산 현장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예. 있는데 네. 저 나름대로 라디오를 듣고 공부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네, 네. 졸업장을 제가 해서 김천에 이제 또 전문대학교 다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 학교를 했고 또 친척집에 얹혀서 제가 이렇게 또 졸업을 해냈고 그러면서 학창 시절은 다 결혼해서 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학창 시절이 더 많기 때문에 아, 결혼해서 네네 만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안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학과라든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학부를 다녔어요. 학사. 네, 4년제. 그래서 저 편입을 해서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교 다니는데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야간 대학 혹시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야간 대학을 제가 찾았거든요. 일하면서. 근데 야간 대학이 없더라고요. 김천에는 없나? 아니요, 청주예요. 제가 사는 청주에는 청주. 당시에 야간 대학이 결혼하셨으니까. 충북대학교도 야간 대학이 없었고 청주대학교도 없었고 서원대학교도 야간 대학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학교를 다닐까 몇 년을 고민하다가 가기는 가야 되고 제 목표가 40살에 대학원 졸업하는 게 제 목표였었거든요. 아, 이거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회사에서 이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이렇게 사무직처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서 좀 요령 것도 요령. 시간 할애를 좀 네네, 해가면서 좀 학교를 해가면서 같이 했죠. 병행하셨군요. 교수님한테도 좀 죄송한 게 좀 일찍 좀 아하. 나와서 수업 때 좀 뒤로 하고 좀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다니는데요. 그 2년이 한 느낌에 20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드니까. 왜냐면 양쪽을 조율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보통 가방 들고 우리 학교를 바로 가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에 일하면서 몰래 이제 학교를 가니까 여기 2층에 창문에다가 가방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걸어 나가면 걸리니까. 잡히니까 어디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살금살금 신발을 뒤로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탁 해가지고 이 가방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빨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좀 빨리 와서 다시 일하고 중간에 또 할 거 있으면 하고 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과연 이게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야간 대학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 야간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거기 전문대학교 강의를 나가다가 거기 학생들이 이제 저를 제가 있는 학교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반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도 그 야간 반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야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한학을 가르쳤잖아요. 네네. 머슴살이 하면서도 야간에 새벽에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그때는 돈이 되는 게 개똥 모으는 게 돈이 됐대요. 닭똥 모으는 게요. 그걸 모아가지고 새벽에 모아놓고 나면
저희 아래채 모아놓고 한학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저는 역시 저도 당연히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야간 학생을 가르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지금도 야간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성인 학생들이거든요. 20대가 아니고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막 직업도 다양해요. 네. 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주유소 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네네. 분, 일반 개인 사업 하시는 분 다양해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제가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제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를 전공하지 안 했던 이유가 말이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아니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네. 결론은 네. 결론은 많은 고생 끝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 결론이 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네. 박사님 얘기를 듣다가 네. 사실은 네. 저도 어린 시절이 좀 불우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박사님이 겪었던 네. 그런 어린 시절에 네. 또는 중고등 학창 시절에 겪었던 고생에 비하면 저는 또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도 들었을 만큼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에 이루신 어떤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하나는 아니 그 박사님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깊은 심한 고통을 가난을 겪었는데 그 겪음이 저는 도리어 오늘날 박사님을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한 게 우리가 보통 진주가 되기까지는 새파 비바람 뭐 파도에 많이 그 시달려서 깎이고 막 고통을 받아서 진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감히 박사님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노래도 취입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네. 그러한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늘날 박사님을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 네. 자신도 좀 자녀만 칭찬할 게 아니고 예. 학생만 칭찬할 게 아니라 네. 박사님 스스로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졌어요. 그러세요? 그러실 것 같고요. 또 네. 박사님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왜 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게 우리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이었잖아요. 네네, 환경이. 제 원하지 혹시 않는 삶이었어요. 원망하신 적은 없었나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 또 학교에서 만나신 분들 보면은 쭉 이렇게 탄탄대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분들의 또 이야기 스토리 이렇게 들어보면 저와 삶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을 수 없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완전히 해탈하신 거죠. 네. 환경이 다른데 누구나 다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강제징용에서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너뚱이라도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못 태어났으면 못 살아보고 아예 안 태어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세상에 놨다가 가는 거는 되게 삶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 이 네, 말인 감사하죠.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해탈. 부모님에 대한 이런 감사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도 좀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삶이 참 길면 길고 짧은 짧은데 태어났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네, 크니까 축복받을 일이죠. 불평불만하기보다 네. 감사해요. 누구나 다 다르니까요.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시고 또 가난하시고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또 후손으로서 또 가난이 대물림되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겠죠. 그럼요. 근데 나라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어디 섭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고 나 개인을 떠나서 지금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많이 좀 확산시키고 나라의 중요성 인식을 시키고 또 나라를 건지고 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래로서 제가 네. 풀어내고 저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또 풀어내고 하니까 치유도 되고 또 많이 좋아지고 본인 스스로 정화도 되고 네. 노래를 네네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제 노래거든요. 네 곡 중에 그래요? 저의 삶을 독립 유공을 다룬 노래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어진 거죠. 할아버지, 네, 아버지, 저 손녀딸 해가지고 이어지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물림 되잖아요. 삼 대가 3대가. 지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이 남들과 다른 어떤 고통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도 받았고 인식도 하고 할아버지 또 뭐 현충원에도 모셨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노래는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제가 혼자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우물가에서 빨래 이렇게 바지를 빨고 있는데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아버지 우물가에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를 한번 안아주시면서 손에다가 또 저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 동전 10원짜리 하나 주고 잘 있으라고 아버지 저기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상 하룻밤 자고 오시나 주무시고 오시나 했는데 2년 동안 무슨살이 하러 가신 거죠. 근데 그때가 그 60이 정도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근데 그때 평균 수명이 보통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노인이신데 그래서 아버지가 2년 후에 뭐 여름에 이제 밤에 마당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데 고무신을 하나 사오신 거예요. 제가 8살 이제 학교 갈 때. 근데 그 하늘색 고무신에 노란색 나비가 이렇게 그려지가 있는데 저는 그 고무신보다 아버지의 그 향기, 아버지의 품속 빨리 안기는 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아버지 거기에는 마지막에 아버지를 그리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네, 제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별, 가난 때문에 무슴살이를 갔어야 되고 가셨어야 되고 또 저는 그걸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케어 받는 게 전혀 없었고 밤마다 제가 울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를 그리는 그 노래의 제목은 보고 싶은 아버지. 네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네, 노래 제목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 싶은 아버지. 그게 그리고 보고 싶은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노래는 강제징용 최방발. 아버지가 최방발. 아버님 노래 제목은 강제징용 징용 최방발이고 최방. 그 역사 그 대목을 그대로 담았죠. 교수님의 그러니까 박사님이 담긴 노래는 마음이 담긴 노래는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이해했구나. 네. 네. 그리고 할아버지 노래는 대한의군 최무길 그대로. 다 이름을 어쨌든 네, 앞에는 그래서 넣었네요. 저 이름도 여기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실제로 하자 해가지고 저를 최태선으로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살짝 분위기를 조금만 뭐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꾸면 네네. 그 노래를 어차피 이제 어쨌든 어떤 의미든 좋은 의미에서 취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출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꼭 돈을 목적이 아니라 그쵸. 네. 저와 함께 공연을 좀 다니시죠. 독립에 대한 네. 일깨움도 좀 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네. 저는 또 앞에서 조금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를 하고 우리 이제 이어서 최태선 박사님이 메인 가수로 이 사연이 담긴 노래를 셋 중에 한 곡을 또는 뭐 두 곡을 부르시는 행사를 다니자고요. 그래야 정화도 되신다면요 본인이 지금 많이 정화되게 해주세요. 네, 아니 어렸을 때 그 아픔도 노래를 통해서 많이 승화도 되고 정화도 되셨다고 했고 좀 뜻이 있잖아요 노래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노래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듣는 분들이 그 사연을 알고 들으면 더 공감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리러 다니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함께 동행해서 듀엣으로 갑시다 같이 듀엣으로 전국 노래자랑 돌듯이 네. 한번 도시죠. 네, 그렇게 오늘 꼭 동의해 주신 거예요? 저는 박사님의 이 노래 세 곡의 제목들을 이렇게 듣고 또 그 노래에 얽힌 사연들을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저희 채널이 STN 스포츠 채널이라고 해서 스포츠와 연관된 시청자분들이 사실 좀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면 시청자인 저도 모르게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눈물이 막 나거든요. 저 많이 이럴 때 나도 그래도 애국자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물 많이 나죠.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그래서요? 그리고 그때만 애국자가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감사한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박사님 우리 이섭님의 아이디어 금메달 딸 때 태극기 올라갈 때 박사님 노래를 BGM으로 깔자고요. 깔고 가요. 반주로.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에서.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뭐 꼭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럴 때만 이제 애국심이 좀 이렇게 뿜뿜한다 그러죠. 생겨난다고 보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셨는지, 더군다나 학교에서 우리 이제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MZ세대. 네.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네. 그렇죠. 20대 학생들은 이제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어떤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가까이서 배우고 이렇게 또 익히고 하면은 중요성이 또 인식도 되고 나름 생각도 깊어지고 하는데 지금은 편한 쪽으로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고생을 하기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옛날 다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옛날 라떼는? 이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네, 해라 하면은 또 라떼는 듣기 이제 싫어하기도 싫고. 하고 네. 그거 다 지난 거 아니야. 저희 애들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안타깝다. 문제,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접목시켜서 이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노래가 됐든 뭐 맞죠. 다른 그 책이 됐든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이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물론 나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수님의 히스토리를 학생들이 내가 볼 때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수업도 중요하지만 경영적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저는 참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MZ 세대들한테는 예.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뭐 안 듣거나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또 교수님 얘기를 귀에 담는 친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의 시절 얘기를. 네. 그 학교에서 그 교양대학에서 독립운동 후손의 삶이란 주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300명 정도 오, 좋다. 모여서 특강을 네네. 한 2시간 했는데요. 네. 같이 울고 아이고. 네, 아, 많이 그러셨군요. 울어서 네. 교수님들이 저를 네네. 다시 알게 아. 됐다고 그러면서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냐고. 아니 저희가 지금 잠깐 네, 들어도 네. 저희가 뭐 쇼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사실 감동인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진짜 그림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거짓으로 지금 막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모시고 저는 처음이에요. 독립유공자랑 대화를 나누는 것 아, 자체가 그러세요? 아니 저희 역사상 네. 아니 뉴스로만 보거나 네. 맞아요. 뭐 뉴스로. 한치 두치 건너서지 지금 바로 이거 몇십 센치도 안 되는 거리에서 교수님이 독립유공자의 어떤 삶을 짧게나마 던져주시잖아요. 특히 할아버지, 아버님. 그러니까 좀 새로워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예, 예. 이야기만 해서 후손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아유. 실제 페이스북에서 후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드리면은 말씀드리면 10년째 전기가 끊겨졌고 이 시기에 쌀이 없어서 명절에 라면으로 명절을 샜다 뭐 네, 그런 이야기하고 직업이 없으니까 산에서 뭐 산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나물 같은 네, 거, 뭐 칩 뜯어서 같은 그거 팔고 있어요 교수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생각이 나는데요. 생각 의외로 너무 척박한 열악하다. 삶을 네, 살고 계세요 다들 그러세요. 네, 직업이 첫 번째 없잖아요. 배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 네, 부분이 많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토대로요. 네, 어느덧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와서 그런데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꼭 독립유공자 어렵게 사시는 후손들도 포함해서 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최태선 박사님이 국민들을 위해서 감히 한 말씀을 좀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분들도 포함한 국민들한테 네. 아까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좋은 네. 얘기도 하셨는데 한 말씀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역사 전체에 뭐 깊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근사치 가까이 있는 세대를 이렇게 해보면 알아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님 정신을 할아버지가 좀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같이 노래에 실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역사를 생각하면 좀 견뎌내기가 좀 또 네. 그렇죠.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서 좀 더 현재 삶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현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사회 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도 좀 더 부각시키고 또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좀 더 크게 알아가시고 그러면서 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이 나라를 좀 꼭 지켜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똑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살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윤택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부분보다 나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 야, 진짜 네. 아, 저절로 박수가 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들 떠올리고 추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네, 감사드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를 노래하는 최태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